자, 지금부터 5학년 2학기 역사, 사회, 임진왜란의 배경과 전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에 대해서 한번 배경이 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교과서는 160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임진왜란 하면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납니까? 그렇지, 우리 배원자 동전에 나와있는 이순신 막 이렇게 생각나죠. 그 다음에 뭐 우리 이병이 일으켰던 곽재우 장군도 있으시고, 막 유능하지 못했던 임금인 뭐 선조도 있고, 여러가지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 꼭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니까 읽어보고 하기 바랍니다. 자, 조선 건국이 몇 년에 이루어졌을까요? 이거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도 알아두면 좋긴 한데, 바로 1392년에 일어납니다. 조선 태조의 생계가 조선을 건국합니다. 그 다음에 임진왜란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아는 사람? 왠지 지연이가 알 것 같은데 얘기해볼까요? 그렇지,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납니다. 딱 몇 년 차입니까? 200년 차이죠. 그래서 200년 동안 이제 전쟁이 사실 없었어요. 그동안 200년 동안 전쟁이 없다가 이렇게 큰 전쟁이 처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그 연도는 1492년입니다. 그것도 상식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임진왜란은 이렇게 임진년의 외적이 일으킨 난리라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진년의 외적이 일으킨 난리라고 해서 임진왜란이라고 부르고요.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9년 전에 이제 율곡 누가 이제 외적의 침략에 대비해 10만 명의 군사를 길러야 한다는 10만 양병설을 건의를 합니다. 율곡 이이가 하지요. 율곡 이이가. 우리 5,000원 지폐도 나와 계시는 율곡 이이 선생이 이제 외적이 침략할 수 있다라고 해서 10만 명의 군사를 길러야 된다라고는 10만 양병설을 건의를 했어요.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0만 양병설. 다음, 여러분들이 교과서 161쪽에 보면 명과 조선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그 당시 나라 혼란 시기였는데 일본을 누가 통일을 합니다. 바로 일본의 새로운 지배자가 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고 나서, 그 통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전쟁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장군들이나 군사들이 되게 많아요. 이걸 가지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모아서 대륙을 침략하려 합니다. 이때 일본의 태도에 불안해진 조선의 왕 선조는 이제 황윤길과 김성일을 일본에 사신으로 보내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해보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임진왜란 전이에요. 그때 황윤길은 일본이 조만간 쳐들어올 것이라고 했고, 김성일은 그럴 리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선조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황윤길의 말을 믿었을까요? 김성일의 말을 믿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김성일의 말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미리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 김성일은 이제 동인이었고요. 황윤길은 서인이었습니다. 동서라는 것은 지금의 여당, 야당 같은 정당, 새누리당, 그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 이런 당을 말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이 동인이었고, 김성일이 이 동인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성일의 말을 따르게 되죠. 그 131쪽에도 나와있지만 명나라는 그 당시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은 이웃나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군사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일본은 그 당시에 막 통일해놨기 때문에 군사력이 상당히 셌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라는 핑계로 16만여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지금 현재 부산, 옛날엔 동래죠, 부산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명나라로 가는 길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 말을 우리가 믿을까요?
길만 그냥 빌려줬다가는 이제 우리나라가 무슨 짓을 다 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 핑계를 대고 쳐들어왔어요. 두둥. 다음으로 이제 일본이 막 진격을 해 나갑니다. 162쪽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동래부 순절도라는 그림인데 임진왜란 때 이제 일본군에 맞서 싸웠던 동래부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1592년 4월에 새로운 무기인 조총을 가지고 옵니다. 조총이 뭘까요? 조총은 쉽게 얘기하면 간단한 총인데 그 당시엔 총이 없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서양이랑 문물을 좀 교류를 빨리 하다 보니까 그런 총을 서양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때도 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총이랑 활이랑 붙으면 조총이 세겠죠. 그래서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방비를 제대로 많이 못하게 됩니다. 우리도 활을 쏘고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결국 안타깝게도 함락이 당하게 됩니다.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동래부 사람들은, 우리 부산 사람들이죠, 어떻게 대응하였을까요? 막 힘없이 항복을 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자, 교과서에 나왔듯이 이런 장면들을 보면 동래부에 있는 그 여인들, 아주머니들께서 막 기압장 돌 같은 거 던져서 이제 공격을 하고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여기 나온 동래부사가 송상현 공인데 선생님의 16대 선조입니다. 선생님 참 자랑스러워요. 자, 이 그림은 우리가 12일날 현장 체험학습을 가게 될 바로 그곳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때 가서 실제로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그래서 치밀한 준비를 하고 온 일본군한테 우리나라는 많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인 한성이 함락이 됩니다. 이때 이렇게 상황이 불리해지자 그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와 신하들은 궁궐을 버리고 북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이제 한성을 점령한 후에 평양과 함경도까지 쭉 진격을 해요. 그렇게 하자 선조는 이제 우리가 가깝게 나라를 맺고 있던 명나라에 군대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명나라 개입을 하게 돼요. 명나라 개입을 한 목적은 이제 우리 조선이 무너지면 명나라도 위험하다라고 판단해서 했죠.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잘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이대로 우리가 계속 피해를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바로 누가 등장합니까? 다같이 이순신이 등장합니다. 우리 구국의 영웅, 우리 서울에도 보면 광화문 광장에 딱 이렇게 있지요. 이순신이 등장이 됩니다. 164쪽의 내용입니다. 두둥. 조선의 반격. 자, 이렇게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은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두면서 임진왜란이 끝날 때까지 23전 23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모두 승리를 한 거예요.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진짜 정말로 이순신 장군을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23전 23승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겼단 말이죠.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승리 비결이 무엇일까? 먼저 철저한 준비. 자, 미리 식량을 저장해두고 군함을 갖추며 무기를 봉하였기 때문이죠. 우리 컵스카우트 고은 뭡니까? 다같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수업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 그다음 두 번째, 우수한 화포와 군함이었습니다. 조선의 주력 군함이었던 판옥선은 아주 두꺼운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판옥선에다 철갑을 두른 무엇일까요? 철갑을 두른 거북선은 튼튼할 뿐만 아니라 규모도 커서 많은 군사를 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명량에 보면 이 판옥선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판옥선이랑 다른 일본 배랑 부딪히면 일본 배가 막 부딪히고 막 이렇게 돼요. 이 판옥선은 이제 우리 조선 수군이 상당히 강했는데 배도 튼튼하고 그 다음에 화포를 발사하기도 쉬웠기 때문에 일본의 배에 비해서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뛰어난 전술이죠. 학이 나귀를 편듯이 군함을 배치한 무슨 전술? 하객진입니다. 하객진은 교과서 164쪽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딱 해서 적이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딱 쏴버리는 겁니다. 바로 쏴버려서 한 번에 딱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당시 이순신 장군이 고안했던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잘했고, 이제 그 다음에 조선 각지에 의병이 일어납니다. 의병이란 의로운 군대란 말이죠. 정식 군대인 관군은 아니지만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군대입니다.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누구? 늘 붉은 갑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다녀서 홍해 장군이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바로 곽재우 장군이죠. 곽재우 장군은 항상 백마를 타고 다니고 붉은 갑옷을 입고 다녀서 이 갑옷 보고도 나중에 왜군이 겁에 질렸다고 합니다. 김시민 장군을 도와서 진주성에 큰 승리를 거두었고요. 그 다음에 행주산성 하면 누구일까요? 행주산성? 그쵸, 권율이죠. 권율 장군. 행주산성에서 지휘를 맡아서 이제 광군 의병 백성의 힘을 합쳐서 일본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진주성과 행주산성에서 거둔 큰 승리는 한산도 대첩. 한산도 대첩은 교과서 160쪽에도 나와 있는데 영화 명량에 보면 기본 전쟁이죠. 한산도 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불립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영화 명량에서는 한산도 대첩은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순신이 이겼고 육군에서 곽재우, 진주성은 현재 지금 진주에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 쪽에. 권율의 행주대첩. 권율 장군도 인문고전을 많이 읽었다고 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조선이 이제 육군에서 또 반격을 하고 이제 수군에서 승리가 얻었죠. 그러니까 보급로가 끊기게 됩니다. 교과서 166쪽 내용인데, 보급로라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군량이라든지 무기를 보내줘야 되는데 수군이 딱 끊어버리니까 중간에 바다에서도 못 전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왜군은 점점 힘이 약해지게 되고 노량해전을 마지막으로 조선에서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도 여기서 돌아가시게 되죠. 마침내 그러면서 7년에 걸친 일본과의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많은 피해들이 있어요. 나라 곳곳에 전쟁터가 돼가지고 조선은 많은 백성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지 못해서 식량도 부족하고 나라 살림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들도 막 일본 사람들이 막 다 뺏어갔어요. 일본은 조선의 문화재를 빼앗고 기술자들, 학자들도 다 뺏어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건물이 불에 탔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일본을 지배하게 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선 화해를 요청하고 이제 조선도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이제 더 이상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일본으로 외교 사절단인 조선 통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제 명나라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조선의 대규모 군대를 보냈던 명나라는 새롭게 강자로 떠오른 누구한테 중국 땅을 내주고 말까요? 바로 청나라한테 중국 땅을 내주고 맙니다. 이 청은 그 당시에는 후금이었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 청은 그러니까 금나라가 원래 있었죠. 금나라 있었는데 뒤에서 해진 금나라라고 해서 후금이라고 하고요. 나라 이름은 나중에 청나라라고 바꾸게 됩니다. 이 후금이랑 이 청나라랑 나중에 또 우리나라랑 또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무엇이죠? 병자호란이 이 청나라와 관련된 전쟁이 됩니다. 많은 피해를 입고 명나라도 쇠퇴하게 된다. 자, 그러면 실제 수업 시간에는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종이가 있었죠. 종이 인쇄된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야기책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역사 일기 한번 써볼 겁니다. 내가 그 당시 임진왜란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임진왜란을 살았다면 어떤 상황이었을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선생님이 영화 명량에 대해서도, 그리고 다른 강의도 있어요. 그것도 설민식 선생님의 이런 강의도 있는데 그것도 올려줄 테니까 꼭 보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현대체험학습에도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여러 번 보고 올 수 있도록 합니다. 거의 이해가 될 때까지, 다른 사람이 설명해 줄 수 있을 때까지. 자, 모두 수고했습니다.